세상에서 가장 작은 선행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할아버지, 걔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물 한 그릇이 목숨 줄이고 그 은혜는 언젠가 돌아온다, 카이. 그로부터 며칠 후 논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고. 어떻게 걔가? 이 걔가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했어요. 백구야, 네가 날 살려줬구나. 당신이 그 목마른 개들한테 물 한 그릇 준 게 결국 당신 목숨을 살렸네. 갈라진 땅 위에서 만난 한 농부와 떠돌이 개 가족.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유별났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버린 뒤로 한 달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거든요. 경상북도 산골 마을, 그 작은 농촌 마을의 논과 밭은 온통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땅 사이로는 가느다란 풀뿌리들만이 간신히 수분을 찾아 뻗어 있었지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견딜만한 기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35도는 좋게 넘는 무더위였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농부들에게는 그 맑음이 오히려 절망이었습니다. 비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거든요. 털털털. 낡은 경운기 소리가 메마른 논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76세 김춘섭 노인이 경운기를 몰고 있었어요. 등이 활처럼 굽었지만 아직 손목과 어깨에는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이 땅에서 농사만 지어온 그의 거친 손이 경운기 핸들을 꽉 쥐고 있었지요. 이놈의 가뭄이 언제까지 계속될라나. 춘섭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올해 농사는 이미 반쯤 포기한 상태였어요. 벼는 키가 자라지 못해 반밖에 안 되었고 고추밭은 아예 말라 비틀어져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논둑 옆 농수로 근처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춘섭 노인은 경운기 속도를 늦춰가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저건 뭐고? 농수로는 이미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무릎까지 차오르던 물이 이제는 손바닥만 한 웅덩이 몇 개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 말라버린 농수로 옆 갈라진 땅 위에 어미개 한 마리와 새끼 강아지 4마리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 불쌍한 것들. 춘섭 노인은 경운기를 완전히 세워버렸습니다. 어미개는 누런 진돗개였는데 털색이 마치 황금빛 석양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름다운 털이 먼지투성이었습니다. 4마리 새끼들은 어미 배 밑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고요. 어미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혀를 길게 내밀고 헥헥거리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참 애처로웠습니다. 물을 달라는 듯 도움을 청하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지요. 이놈아, 니도 목이 마르구나. 춘섭 노인은 경운기에서 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개를 무서워했을 텐데 지금 이 어미개는 무섭다기보다는 안쓰러웠어요. 새끼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꼭 자식 키우던 자신의 모습 같았거든요. 어디서 왔너? 주인은 있나? 어미개는 대답 대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경계심은 있었지만 적대감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사람이 다가와서 반가운 듯 했습니다. 춘섭 노인은 경운기 뒤편을 뒤져봤습니다. 다행히 낡은 플라스틱 물통이 하나 있었어요. 아침에 나올 때 혹시나 해서 가져온 물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신이 마시려고 가져온 물이었지만 이것들이 더 급하겠다. 노인은 물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미지근하긴 했지만 그래도 깨끗한 물이었어요. 그는 물통을 조심스럽게 어미개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미개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물냄새를 맡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간절함이 더해졌고 동시에 고마움도 느껴졌습니다. 자, 마셔라.
천천히 마시고. 물을 보자 어미개는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물통에 주둥이를 받고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어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급했습니다. 야야, 천천히 마셔. 체하겠다. 춘섭 노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목마른 생명에게 물을 주는 것,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미개가 물을 다 마시자 새끼들도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들이었지만 물냄새를 맡고는 어미 젖꼭지를 찾아 기어갔어요. 아, 그래. 네가 물을 마셔야 이 새끼들도 젖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제야 춘섭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어미개가 목마른 건 자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려면 자신이 먼저 수분을 섭취해야 했던 거죠. 어미개는 물을 마신 뒤 춘섭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면서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니는 참 영특하다. 이름이 뭐고? 걔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춘섭 노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털이 허연 게 백구라고 불러야겠다. 백구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마치 대답하는 듯 백구는 한 번 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끼들을 핥아주기 시작했어요. 어미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석양이 메마른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춘섭 노인은 시계를 봤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백구야, 나는 집에 가야겠다. 니들은 어디서 잘 거고? 백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춘섭 노인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무더위에 새끼들을 데리고 밖에서 밤을 보내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물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래, 우선 우리 집 마당에서 하룻밤 쉬어가거라. 춘섭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백구와 새끼들을 경운기에 태우기로 한 거예요. 백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새끼들을 생각해서인지 결국 따라왔습니다. 경운기 뒤편에 백구와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태운 춘섭 노인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한 농부와 개 가족의 첫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물 한 그릇의 은혜가 나중에 얼마나 큰 기적으로 돌아올지 말이에요. 경운기가 마을 어귀로 들어서자 저녁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춘섭 노인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했어요. 30년 전에 지은 시멘트 블록집이었지만 손질을 잘해서 아직 튼튼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고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어요? 대문 앞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진수, 17살이었어요. 서울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할아버지 댁에 내려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진수에게 시골은 여전히 낯선 곳이었지요. 할아버지, 뒤에 뭐가 있어요? 진수가 경운기 뒤편을 가리키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구와 새끼들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아, 이놈들 말이가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춘섭 노인은 경운기에서 내리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백구 가족을 어떻게 돌봐줄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게요? 할아버지, 설마 키우려고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개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새끼까지 5마리나 되는 개들을 말이에요. 키운다기보다는
하룻밤 쉬어가라고 했지. 춘섭 노인은 조심스럽게 백구를 경운기에서 내려주었습니다. 백구는 처음 보는 환경에 약간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춘섭 노인을 따라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안에서 나온 순자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71세인 순자는 춘섭 노인의 아내였어요. 작은 체구의 다정한 성격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당황하는 편이었습니다. 여보, 놀라지 마. 이놈들이 길에서 목말라 하고 있더라고. 목말라해서 데려왔다고요? 영감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지금 개 키울 여유가 어디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올해 농사도 망칠 것 같은데 개까지 키운다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됐거든요. 아이고, 여보야. 하룻밤만 재워주자는 거 아니가. 내일 아침에 주인 찾아주면 되고. 춘섭 노인은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말이죠. 그때 백구가 새끼 한 마리를 입에 물고 감나무 아래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의 본능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새끼들을 옮기는 거였어요. 봐, 저게도 여기가 좋은가 보네. 진수가 그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어미개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이 생각보다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 근데 진짜 물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진수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스마트폰 세대인 진수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길가에서 만난 개에게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럼 이 더위에 물도 없이 새끼들이 어떻게 견디겠노? 춘섭 노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에게 생명이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개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냥 동물보호소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수의 말에 춘섭 노인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백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진수야, 니는 도시에서만 살아서 모르겠지만 생명이란 건 다 귀한 기다. 귀하긴 하지만 물 한 그릇이 목숨 줄이고 그 은혜는 언젠가 돌아오는 법이야. 춘섭 노인은 집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빨간 플라스틱 다라이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원래 빨래할 때 쓰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진수가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물 좀 받아주려고. 춘섭 노인은 호스를 틀어 빨간 다라이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지하수가 철철철 소리를 내며 다라이를 채워갔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 수도세도 만만치 않은데. 야, 이놈아. 물값이 얼마나 된다고. 춘섭 노인이 진수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으로 물 온도를 확인해 봤어요. 너무 차가우면 새끼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었거든요. 자, 됐다. 다라이가 반쯤 찼을 때 춘섭 노인은 호스를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다라이를 백구 가족이 있는 감나무 아래로 옮겼어요. 백구가 물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농길에서와는 다르게 이번엔 충분한 양의 물이었어요. 백구는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목말랐나 보네요. 진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백구가 물을 마시는 모습이 정말 간절해 보였거든요. 그럼 이 더위에 하루 종일 돌아다녔을 텐데. 춘섭 노인은 백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물을 마시면서도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정말 하룻밤만 있다가 보낼 거예요? 진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백구 가족이 떠나는 게 아쉬울 것 같았어요.
그건 내일 봐야지. 주인이 나타나면 보내야 하고 안 나타나면. 춘섭 노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이 개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리가 돌봐야지. 춘섭 노인의 말에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감님, 정말 고집불통이네요. 개 5마리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할아버지가 알아서 한다고요? 사료비며 병원비며. 순자가 현실적인 걱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춘섭 노인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새끼들도 하나둘씩 어미 곁으로 기어왔습니다. 물을 마신 백구의 젖이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새끼들이 젖을 빠는 모습을 보니 진수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어미가 물을 마시니까 새끼들도 젖을 먹을 수 있구나. 그럼 생명이란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어미가 건강해야 새끼들도 살 수 있고. 춘섭 노인은 뭉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느낀 생명의 소중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 가족은 감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하룻밤 안전한 곳에서 보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료라도 사다 줘야겠다. 춘섭 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백구 가족을 식구로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그렇게 한 농부의 작은 선행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 한 그릇의 은혜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춘섭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평생 새벽 4시면 자동으로 깨는 농부의 습관이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오늘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또 더울 것 같은데.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백구 가족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어미 백구는 새끼들을 품에 안고 평화롭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잘 잤나, 백구야? 춘섭 노인의 발소리에 백구가 눈을 떴습니다. 꼬리를 살랑거리며 반가움을 표현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진수가 부스스한 머리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도시에서는 오전 10시에 일어나는 게 보통이었는데 시골에서는 모든 게 일찍이었어요. 농사꾼이 언제까지 자고 있겠노? 일찍 일어나야 더위 피해서 일할 수 있지. 춘섭 노인은 백구에게 줄 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사이 빨간 다라이의 물이 반쯤 줄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이 개들 키우실 거예요? 진수가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털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도시에서는 애완동물이 사치품 같았지만 여기서는 왠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직 주인이 안 나타났으니 며칠 더 봐야겠지. 춘섭 노인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이 개들을 다시 길거리에 내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오전 9시쯤 마을 이장 박덕수가 찾아왔습니다. 65세인 박 이장은 마을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특히 어르신들 안전이 걱정이었거든요. 춘섭이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덕수야. 어서 와라. 형님, 요즘 날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제 옆 마을에서 어르신 한 분이 열사병으로 쓰러지셨다던데요. 박 이장의 말에 춘섭 노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래. 어느 분이고? 김서방네 할아버지요.
논에 물대러 나갔다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런 조심해야겠네.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도 요즘 혼자 경운기 몰고 다니시는데 이런 더위에는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이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혼자 농기계를 몰고 다니는 게 항상 불안했거든요. 무슨 소리고? 내가 아직 팔팔한데 뭔 걱정이야. 춘섭 노인은 웃어넘겼지만 박 이장은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형님, 농담 마세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오후에는 절대 경운기 몰지 마세요. 알겠다, 알겠어. 걱정 말고 가라. 박 이장이 돌아간 뒤 춘섭 노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80도 안 된 사람을 벌써 늙은이 취급하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 이장의 말이 신경 쓰였어요. 실제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마을 노인정에서 윤 노인과 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두 분 다 춘섭 노인과 오랜 친구 사이였어요. 춘섭아, 집에 있나? 들어와라. 더운데 뭔 일로 왔노? 아니다. 요즘 농수로가 완전히 말라붙었다며? 윤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마을 전체의 농수로가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농수로 바닥이 갈라져서 경운기로 지나다니기 위험하대. 혹시 바퀴가 빠지기라도 하면. 최 노인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어제 옆 동네 정서방이 농수로 근처에서 경운기가 기울어져서 혼났다더라. 정말? 춘섭 노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서방은 자신보다 경운기를 더 잘 다루는 사람이었거든요. 춘섭이 내가 제일 걱정돼서 혼자 경운기 몰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해. 특히 논두렁 쪽은 아예 가지 마라. 땅이 갈라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 두 노인의 경고는 진심이었습니다. 알겠어. 고맙다. 조심할게. 춘섭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농사꾼이 이런 날 밭에 안 나가면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친구들이 돌아간 뒤 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어르신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경운기 몬 지가 몇 년인데. 그래도 요즘 날씨가.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조심할 테니까. 하지만 춘섭 노인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논길에서 경운기가 약간 흔들렸던 게 기억났거든요. 땅이 너무 말라서 울퉁불퉁해진 탓이었어요. 석양에 물든 논길이 평소보다 더 메말라 보였어요. 농수로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논두렁도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해 보이긴 하네. 춘섭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농사일을 해야 했어요. 농부에게 휴일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춘섭 노인은 잠을 설쳤습니다. 친구들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춘섭 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친구들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어요. 농사꾼에게는 날씨가 핑계가 될 수 없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조심해야겠다. 노인은 혼잣말로 다짐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벌써 새벽 5시 반인데도 공기가 후덥지근했어요. 오늘도 폭염이 예상되는 하루였습니다. 백구가 감나무 아래에서 일어나 춘섭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왜 그렇게 불안해하노? 춘섭 노인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면서도 계속 농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나가세요? 진수가 부스스한 머리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아버지가 나간 뒤에 일어났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일찍 깼어요. 응, 더워지기 전에 밭 좀 보고 와야지. 할아버지, 어제 그 어르신들이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진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농사꾼이 집에만 있으면 언제 농사 짓겠노? 춘섭 노인은 웃어넘기며 경운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수의 걱정이 이해되었어요. 요즘 정말 위험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경운기를 점검하던 춘섭 노인은 연료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기름은 충분했어요. 엔진도 괜찮아 보였고요. 털털털. 경운기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소리였어요. 춘섭 노인은 안도하며 경운기에 올라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조심하세요. 진수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순자도 나와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알겠다. 걱정 마라. 춘섭 노인은 손을 흔들며 경운기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마지막까지 경운기를 따라오다가 마당에서 멈춰 섰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오전 8시 춘섭 노인은 논길로 들어섰습니다. 어젯밤 친구들의 경고가 현실이었어요. 농수로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논두렁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심하네. 노인은 경운기 속도를 평소보다 느리게 줄였습니다. 친구들 말이 맞았어요. 경운기가 첫 번째 논두렁을 지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농수로 근처에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경운기 바퀴가 갈라진 틈에 빠질 뻔했습니다. 춘섭 노인은 재빨리 핸들을 돌려 위험을 피했지만 식은땀이 났어요. 이거 정말 위험하네. 하지만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게다가 오늘 꼭 봐야 할 밭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벌레가 생겨서 확인해야 했거든요. 오전 9시가 넘어가자 해가 뜨겁게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춘섭 노인은 모자를 다시 눌렀으며 경운기를 계속 몰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생겼습니다. 오전 10시쯤 해가 제법 높이 올라가면서 기온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춘섭 노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고, 좀 쉬어야겠다. 노인은 그늘진 곳을 찾아 경운기를 멈췄습니다. 물통에서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갈증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집에 빨리 가야겠는데. 다시 경운기를 출발시킨 춘섭 노인은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의 시작이었어요. 더위에 지친 상태에서 서두르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오전 11시 마을로 돌아가는 논길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춘섭 노인은 피로와 더위에 지쳐 있었어요. 한순간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안 돼. 노인은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운기가 살짝 좌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놀라서 핸들을 돌리려 했지만 그 순간 경운기 오른쪽 바퀴가 농수로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땅이 너무 말라서 논둑이 버티지 못한 거였습니다. 아이고, 경운기가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면서 춘섭 노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운기는 그대로 농수로 쪽으로 넘어졌고요. 춘섭 노인은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했습니다. 오른쪽 팔과 어깨에 심한 충격이 가해졌어요. 그리고 머리도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노인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른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머리도 어지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곳이 마을에서 꽤 떨어진 곳이라는 거였어요.
큰 소리로 외쳐도 들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집에 두고 왔고요. 누가 좀 도와줘. 춘섭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더위와 충격, 그리고 출혈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멍멍, 멍멍.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춘섭 노인은 흐려져가는 시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백구야? 놀랍게도 백구가 논길 끝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춘섭 노인을 찾아온 것처럼 말이죠. 멍멍, 멍멍멍. 백구는 춘섭 노인을 발견하자마자 필사적으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에게 달려와 냄새를 맡아봤어요. 백구야, 어떻게 여기까지? 춘섭 노인은 가까스로 손을 뻗어 백구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백구의 털이 따뜻했어요. 백구는 곧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춘섭 노인이 다쳤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백구는 잠깐 노인을 핥아준 뒤 갑자기 마을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멍. 백구는 마을 방향으로 달리면서 계속 짖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말이죠. 백구야, 고맙다. 춘섭 노인은 의식이 흐려져가는 가운데도 백구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백구에게 한 말이 생각났어요. 물 한 그릇이 목숨 줄이고 그 은혜는 언젠가 돌아온다. 정말로 그 은혜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마른 백구에게 물을 준 그 순간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순간이 되고 있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갈라진 땅 위에서 벌어진 위험한 사고. 하지만 희망은 내 다리로 마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과연 도움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멍멍, 멍멍멍. 백구는 전력으로 마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짖음이었어요. 급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 났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려는 듯 했죠. 마을 어귀까지는 논길에서 약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단 5분 만에 도착했어요. 내 다리가 땅을 박차며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이죠. 멍멍멍, 멍멍. 백구는 춘섭 노인의 집 대문 앞에서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백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백구가 왜 저래?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순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구의 짖음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진수야, 진수야. 순자가 급히 진수를 불렀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왜요, 할머니?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진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백구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백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진수가 다가가자 백구는 더욱 급하게 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논길 쪽을 바라보며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짖었어요. 이상해. 뭔가 이상해. 진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백구가 무언가를 알리려 한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 백구가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뭘 보여준다고? 할아버지. 혹시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진수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이 경운기를 타고 나간 지 벌써 3시간이 넘었거든요. 평소라면 진작 돌아왔을 시간이었어요. 어머, 그럼 어쩌지? 순자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할머니, 저 백구 따라가 볼게요. 진수야, 위험해. 괜찮아요. 백구가 안내할 테니까. 진수는 운동화를 신고 백구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진수가 따라오는 걸 확인하고는 논길로 달려갔어요. 멍멍, 멍멍.
백구는 계속 짖으면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때로는 진수를 돌아보며 더 빨리 오라고 재촉하기도 했어요. 백구야,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진수도 점점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정말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저게 뭐지? 마을 순찰을 돌고 있던 박성민 형사가 백구와 진수를 발견했습니다. 50대 초반인 박 형사는 이 마을 출신으로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박 형사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진수야, 어디 가는 거야? 아, 박 형사 아저씨. 진수가 반가운 듯 대답했습니다. 박 형사는 마을 사람들을 잘 아는 편이었거든요. 이 더운데 왜 뛰어다니고 있어? 할아버지가 안 돌아오셔서요. 백구가 이상하게 짖어서 따라왔는데 진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박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마을에서 농기계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김춘섭 어르신 말이지? 언제 나가셨어? 오전 일찍이요. 벌써 3시간이 넘었어요. 박 형사는 즉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험상 이런 상황은 보통 좋지 않았어요. 백구가 어디로 가는지 보자. 박 형사도 백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박 형사를 보더니 더욱 급하게 앞장 서기 시작했어요. 멍멍멍, 멍멍. 저개가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네. 박 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동물의 직감은 때론 사람보다 더 정확했거든요. 약 10분 후 백구는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저기다. 저기. 진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농수로 옆에 넘어진 경운기와 그 옆에 쓰러져 있는 춘섭 노인이 보였거든요. 어르신. 박 형사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춘섭 노인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오른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김어르신, 김어르신. 박 형사가 춘섭 노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 박 형사.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팔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워. 박 형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경운기 전복 사고였고 노인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진수야, 119에 신고해. 네. 진수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경운기 사고가 났어요. 환자는 76세 남성이고 박 형사는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춘섭 노인을 안전한 자세로 눕혔어요. 그리고 출혈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움직이지 마세요. 곧 구급차 옵니다. 고맙다. 박 형사. 춘섭 노인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였어요.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알았지? 연락도 못 하셨을 텐데. 박 형사가 궁금해하자 춘섭 노인이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알아서. 백구가요? 박 형사가 놀라며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는 춘섭 노인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주인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개가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했어요. 진수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놀랍네. 어떻게 개가? 박 형사도 신기해했습니다. 동물이 사람을 구하는 경우는 종종 들어봤지만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9 신고 후 불과 10분 만이었어요. 어르신, 구급차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박 형사가 춘섭 노인을 격려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응급구조사들이 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혈압 측정, 산소 공급, 그리고 상처 치료까지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환자분 의식 명료하고 활력 징후 안정적입니다. 오른팔 골절 의심되고 두부 외상 있어 보입니다. 네,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춘섭 노인을 들것에 옮기는 과정에서 노인이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고맙다. 네가 날 살려줬구나. 백구는 들것 옆에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박 형사가 위로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기 전 진수가 박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괜찮을까요? 응,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 보여. 백구 덕분에 빨리 발견했거든. 박 형사는 백구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야. 주인을 구한 거지. 구급차가 사라진 뒤 백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구급차가 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춘섭 노인의 무사를 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 한 그릇의 은혜가 정말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보여준 충성심과 영리함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집에 가자, 백구야. 할머니가 걱정하고 계실 거야. 진수가 백구를 부르자 백구는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을 돌아본 뒤 진수를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백구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웅. 구급차 사이렌이 시골길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응급구조사 2명이 춘섭 노인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혈압 140에 90, 맥박 분당 95회입니다. 의식 상태는 어떤가요? 조금 흐릿해지고 있어요. 탈수 증상도 보이고요. 춘섭 노인은 들것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른팔은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이마의 상처도 응급처치가 된 상태였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 박성민 형사입니다. 박 형사가 춘섭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구급차에 함께 탄 것은 노인의 상태가 걱정되어서였어요. 박 형사. 춘섭 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어요. 어르신, 병원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하지만 춘섭 노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탓에 탈수가 심각했거든요. 백구야. 갑자기 춘섭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뭐라고 하셨어요? 박 형사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백구야. 네가 날 살려줬구나. 춘섭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 한 그릇 준 그 작은 은혜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동이었어요. 네, 어르신. 백구가 정말 똑똑한 개예요. 어르신을 구한 영웅이에요. 박 형사도 뭉클해졌습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를 직접 목격한 거였거든요. 그때 구급차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시골길의 울퉁불퉁한 노면 때문이었어요. 어르신. 춘섭 노인이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했습니다. 골절된 팔에 충격이 가해진 거였어요. 운전기사님, 좀 더 천천히 부탁드려요. 응급구조사가 급히 요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순자와 진수가 백구와 함께 집에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할아버지 괜찮을까?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0년 동안 이런 큰 사고는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 박 형사 아저씨가 함께 가셨잖아요. 진수도 불안했지만 할머니를 위로해야 했어요. 멍. 백구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마치 춘섭 노인의 상태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감나무 아래에 있던 새끼들도 어미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 때문에 걱정되지? 진수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76세 남성, 경운기 전복사고, 오른팔 골절 의심, 두부 외상. 응급구조사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의료진들이 춘섭 노인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박 형사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박 형사가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의식은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탈수가 심하고 오른팔 골절이 확실해 보이네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연락할 가족이 있나요? 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춘섭 노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어머니시죠? 네. 우리 영감님은 어떻게 됐어요? 순자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지금 정밀 검사 중이고요. 아이고, 정말이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병원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진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진수야, 병원 가자. 할아버지 괜찮다셔. 정말이요? 다행이다. 진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구야, 너도 같이 가자. 순자가 백구를 부르자 백구가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순자와 진수 그리고 백구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님, 어머니 오셨어요? 박 형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우리 영감님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엑스레이 촬영 중이에요. 곧 나오실 거예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병원 복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백구야, 어디가? 진수가 뒤따라갔습니다. 놀랍게도 백구는 정확히 춘섭 노인이 있는 검사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마치 냄새로 주인의 위치를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멍. 백구가 조용히 울며 검사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기해. 어떻게 알았지? 진수가 감탄했습니다. 잠깐 후 춘섭 노인이 휠체어에 타고 나왔습니다. 오른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백구야. 춘섭 노인이 백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멍멍. 백구도 기뻐하며 춘섭 노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오른팔 요골골절이 확인됐습니다. 수술은 필요 없고 깁스로 치료하면 됩니다.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심한 탈수로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영감님,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해, 여보. 걱정 끼쳐서. 춘섭 노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백구가 정말 대단해요. 할아버지를 구했다고요. 진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백구가 날 살렸지. 춘섭 노인이 백구를 바라보며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백구는 병원 복도에서도 춘섭 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진정한 은혜 갚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사흘 후 춘섭 노인은 병원 침대에서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오른팔의 깁스는 여전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탈수 증상도 거의 없어졌고요. 당신 오늘 퇴원한다니까 정말 좋네요. 순자가 짐을 정리하며 기뻐했습니다. 남편이 무사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응, 집이 그리웠어. 춘섭 노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 음식보다는 집밥이 그리웠거든요.
할아버지, 백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진수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백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노? 매일 할아버지 방 창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밥도 잘 안 먹고요. 진수의 말에 춘섭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백구의 충성심이 이렇게까지 깊을 줄은 몰랐거든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박성민 형사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따라 마을 이장 박덕수와 마을 사람들 몇 명이 함께 왔습니다. 덕수야. 이게 무슨 일이고? 춘섭 노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님, 퇴원 축하하러 왔습니다. 박 이장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어요. 그런데 표정에 뭔가 특별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백구 이야기가 완전히 화제가 됐습니다. 화제가 됐다고? 춘섭 노인이 의아해했습니다.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백구 이야기를 경찰서에 보고했는데 그게 지역신문에 났어요. 걔가 주인을 구한 감동 실화라고 해서 말이에요. 정말? 순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고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박 이장이 흥분해서 덧붙였습니다.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백구 덕분에. 그때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퇴원 준비되셨어요. 1층 로비로 가시죠. 그런데 왜 로비로 가야 해요? 진수가 궁금해했습니다. 박 형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시면 아실 거예요. 춘섭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1층 로비로 내려갔을 때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순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로비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목에 빨간 리본을 맨 백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끼 4마리도 함께 있었고요. 백구야. 춘섭 노인이 감격해서 소리쳤습니다. 멍멍. 백구가 반갑게 달려와서 춘섭 노인의 무릎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기뻐했어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백구 영웅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어서 누군가 중요한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동물보호단체 회장 이진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춘섭 노인이 인사했습니다. 이번 백구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백구에게 생명구조 영웅상을 드리려고 해요. 영웅상이요? 네, 동물이 사람을 구한 사례로는 우리 지역 최초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진호 회장이 상장과 트로피를 꺼냈습니다. 백구에게 이 상을 주고 싶은데 어르신이 대신 받아주시겠어요? 춘섭 노인은 감동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구가 이렇게까지 인정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고맙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장을 받았습니다. 상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생명구조 영웅상. 백구에게 주인을 위험에서 구한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행동을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함. 어르신, 백구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지역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춘섭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목마른 게 가족을 도와준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그날 너무 더워서 이 녀석들이 갈라진 땅에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시려던 물을 줬습니다. 춘섭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물 한 그릇.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은혜를 이렇게 갚아줄 줄이야.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모두의 눈에 감동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평생 물 한 그릇이 목숨 줄이고 그 은혜는 언젠가 돌아온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그 목마른 개들한테 물 한 그릇 준 게 결국 당신 목숨을 살렸네. 진수가 백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깨달았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도시에서만 살던 진수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박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그리고 백구,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백구야,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진수가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는 진수의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동물보호단체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백구의 의료비와 사료비는 저희 단체에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웅견은 마땅히 예우받아야 하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춘섭 노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새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마리 새끼가 어미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어머, 저 애들 봐. 정말 사람 같아. 한마을 아주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춘섭 노인은 백구 가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내게 가르쳐 준 건 은혜의 의미야. 생명은 생명으로 보답한다는 것. 백구가 춘섭 노인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어요. 로비는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물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춘섭 노인과 백구의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에 나간 뒤로 마을이 완전히 유명해졌거든요. 형님, 천천히 오세요. 박 이장이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집이 보이니까 힘이 나네. 춘섭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집만한 곳은 없었어요. 백구는 춘섭 노인의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에 걸린 빨간 리본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새끼 4마리도 어미를 따라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어머, 저 새끼들 정말 많이 컸네요.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새끼들이 눈에 띄게 자란 게 보였거든요. 응, 어미가 잘 돌봤나 보지. 춘섭 노인이 백구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작은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식과 음료수, 그리고 백구를 위한 특별한 간식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언제 준비했너? 춘섭 노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님이 입원하신 동안 우리가 조금씩 준비했지요. 백구도 영웅이고 형님도 우리 마을의 자랑이니까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순자도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진수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 집 뒤로 갔습니다. 진수야, 어디가? 순자가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진수는 집 뒤편에서 그 유명한 빨간 다라이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백구에게 물을 주었던 바로 그 다라이였어요. 이거예요. 이 다라이에 물을 받아주신 거죠? 진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때 이걸로 물을 받아줬지. 춘섭 노인이 추억에 젖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물을 받아주세요. 백구랑 새끼들이랑 같이 놀게요. 진수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래, 기념사진도 찍고. 춘섭 노인은 호스를 틀어 빨간 다라이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지하수가 철철철 소리를 내며 다라이를 채워갔어요. 자, 됐다. 다라이가 가득 찼을 때 백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물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첫 만남의 기억이 났나 봅니다. 백구야, 기억나지? 처음 만났을 때 이 물 마셨잖아. 춘섭 노인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놀아도 되죠? 진수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들어가라. 진수가 다라이에 발을 담그자 시원한 물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우와, 시원해. 그러자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용기를 내어 다라이 가장자리에 앞발을 담갔습니다. 어머, 저 해봐.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곧 다른 새끼들도 하나둘씩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더니 곧 물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깔깔깔. 진수가 웃으며 새끼들과 함께 물을 튀겼습니다.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이며 무지개를 만들었어요. 백구도 조심스럽게 다라이에 들어왔습니다. 어미의 위험을 지키면서도 새끼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겼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네요. 박 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춘섭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순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신기해. 춘섭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가 물에서 일어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알겠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춘섭 노인이 손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거 맞았어요. 물 한 그릇이 목숨 줄이고 그 은혜는 정말 돌아온다는 걸. 마을 사람들도 조용히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황금빛 석양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빨간 다라이의 물이 석양빛에 반짝였고 백구 가족과 진수가 만드는 물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어요. 춘섭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보답한다. 물은 물로 순환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지. 순자가 남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영감님, 앞으로 백구 가족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이제 진짜 가족이야. 춘섭 노인의 대답에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 말을 이해한 것처럼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한 그릇 물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되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은혜란 무엇인지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작은 선행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따뜻한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춘섭 노인은 마당에서 백구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새끼들을 돌보는 백구의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백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깨달은 게 많아. 백구가 춘섭 노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시골 여름밤의 고요함 속에서 물의 순환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갈라진 땅 위에서 나는 물 그릇이었지요.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선행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그 선행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